안녕하세요, 파일럿입니다. 맥북 프로 15인치 기본형 제품이에요.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이고 2018입니다. 요새 오프라인에서 많이 저렴하게 나와가지고 기존 13인치 고급형과 15인치 기본형 차이가 불과 3-40만원 밖에 나지가 않아서 저도 13인치 구입을 할까 15인치 구입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외부에서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13인치가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그 성능 차이는 무시를 못합니다. 외장 그래픽, 그 다음에 CPU i7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의 무게를 좀 감안하더라도 15인치가 오래 사용할 때 훨씬 더 이득을 보겠다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개봉을 간단히 좀 해보겠습니다. 예, 박스가 상당히 크죠. 언제 어떻게 다시 또 팔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박스는 소중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이 제품 이미 한번 구입을 하자마자 보호 필름을 싹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 개봉 같은 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아직 여기 쪽에 보시면은 필름이 완착이 되지 않아서 살짝 띄어져 있는 누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 박스는 뭐 볼 필요 없죠. 아답터, 그 다음에 전용 충전기, 케이블 구성이 이게 다 끝입니다. 15인치 제품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퍼포먼스 생각을 하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인치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많이 저렴해졌어요. 저처럼 오프라인에서 그 네이버나 애놀이 다나와 돌아다니면서 링크 타고도 들어가시면 최저가로 구입하시기 가능합니다. UMF하고 쿠팡이 조금 싸게 팔다가 오픈마켓이 조금 아무래도 길잖아요. 그 할부 기간이. 잘 찾아보시면 244만원 정도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서 저도 그렇게 구입을 했고요. 맥북 프로를 자꾸만 많은 분들이 애플 맥을 원하시는데 솔직히 윈도우 환경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아는 분들에게는 쉽지만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윈도우 환경 기반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맥을 들이면은 모든 것이 어려워요. 단순히 뭐 감성 이런 걸로 노트북, 맥북 제품, 애플 제품 구입하는 게 조금 제 생각은 아니다 싶고, 차라리 그냥 윈도우 노트북 구입하시는 게 편합니다. 워낙에 요즘 유튜버 활동들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영상 편집 이런 것 때문에 파이널 컷 하나만 보고서 노트북 사시는 분들 많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필요한 프로그램 때문에 구입하는 건 좋은데, 다만 활동성이 없다 그런다면 차라리 아이맥, 현재 애플 제품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컴퓨터는 아이맥입니다. 오히려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일단 15인치 스페이스 그레이 제품 구입을 했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바로 키보드 부분이에요. 지금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3세대입니다. 이 제품이 3세대고 기존에 2016, 2017 1세대, 2세대를 거쳐 3세대가 완성이 됐는데, 가장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키보드 감이었어요. 1세대, 2세대 같은 거는 이게 키보드를 탁탁탁탁 치면은 맨 바닥을 이렇게 때리는 듯한 소음이 많이 났었어요. 오래 치면 손가락이 아프다 그랬는데, 3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됐고, 키보드 눌림 느낌도 깊어졌고, 바닥을 때리는 딱딱딱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납니다. 약간 뭐 실리콘 같은 걸 밑에 깔아놔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했다고 얘기를 했죠. 얘네들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확실히 타건감은 확실히 좀 많이 좋아졌고, 이제서야 좀 누르는 느낌이 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TO를 하면서 한글 자판이 아니라 영문 자판을 씁니다. 이유는 바로 요 캡스락 이 버튼 때문에 그래요. 한국어, 영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죠. 이게 한영 바꾸는 키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원래 맥은 커맨드 시프트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한영 키를 넣으면서 이렇게 되는 글씨가 뭐 뽀대가 안 난다고 하는데, 타이핑 치는데 뭐 요거 하나 더 생겼다고 뽀대까지 얘기할 게 있나요? 저는 솔직히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맥북을 키다 보면은 터치 아이디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기존의 보안 방식을 비밀번호에서 터치 아이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한번 터치 아이디를 처음에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요 맨 끝에 요 손가락을 들어 터치 아이디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고,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아이폰 터치 아이디 인식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밀번호보다 요새는 아이폰을 쓰다 보니까 페이스 아이디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사실 조금 불편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면은 바로 풀려버리기 때문에, 보안 같은 게. 그래서 이제 노트북도 이렇게 터치 아이디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만 걸치면 이렇게 부팅은 완료가 되고요. 15인치 개인적으로 좋기는 좋지만 또 가장 싫은 거는 터치바. 왜 터치바를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좀 불편하거든요, 터치바가. 근데 애플의 고집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터치바 한번 보여드릴게요. 터치바는 기본 화면에서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요 지금 볼륨, 그 다음에 밝기 보정만 이렇게 되는데, 누르면은 바로 게이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면의 밝기를 보정이 가능합니다. 요 화살표를 누르면은 확장키로 쭉 정보가 나와요. 뭐 플레이 버튼, 키보드, 밝기, 런처 프로그램 바로 시작되는 거,
상단에 데스크탑 화면, 밝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익숙하면 좋지만 익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15인치를 예전에도 한번 구입을 했었어요. 2016에 터치바가 첨단을 때 구입을 했는데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사용할 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위에 펑션키가 터치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다 그 해당 프로그램에 맞게 변합니다.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적응해서 편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낯설어요. 지금도 갑자기 펑션키를 누르려면은 하나도 없죠. 대신에 뭐 이렇게 터치바로 활성화가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직접 물리 버튼을 이렇게 누르는 것과 터치바를 이렇게 누르는 거 느낌상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AS 문제 이런 것도 터치바 같은 거는 상당히 좀 고가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성은 분명히 제공을 하지만 실질적인 활용에서는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네요. 최초 OS는 하이시에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하비 업데이트로 올리고 있는데, 정말 애플이 이런 서버 관리하는 거 보면은 쟤네도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떤 분은 운 좋게 되게 빨리 되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모하비 다운로드 6기가 5.9기가 다운로드 받는데 20시간 21시간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편법으로 뭐 스마트폰 테더링 걸어서 LTE로 하면 빠르다 그러는데, 이 동네 자체가 지금 LTE도 30메가도 안 나오는 동네라 가지고 LTE도 뭐 의미가 없이 이거 마냥 이렇게 다운로드 걸어놓고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맥북 프로 2018 버전은 몇 가지 좀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터치, 이 전원 버튼과 터치 아이디를 한꺼번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보안에 함정 신경도 쓰고 있고,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죠. 이건 이전 버전부터 크게 나오면서 한층 더 사용하기 편하게, 터치패드 조작만큼은 그 어떤 노트북보다 맥북 프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개선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 무슨 카페, 맥북 관련된 카페만 들어가도 2017 버전이랑 2018 버전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사운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확 눈에 들어오는 거는 키보드입니다. 버터플라이 3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 바닥면 치는 느낌 적고, 실제 타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건을 보시면은 아마 전 세대 버전 쓰셨던 분들 조금 차이가 좀 느껴지실 건데요. 1세대, 2세대의 경우 타이핑을 치면은 소리가 이거보다 더 크고, 일반 바닥을 탁탁탁탁 눌러서 치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워낙에 얇다 보니까 눌리는 감이 좀 상당히 적었어요. 그런 거에 비해서 클릭감, 딱깍딱깍 하는 클릭감이 느껴지고, 바닥면을 강하게 때리다 보니까 손끝이 너무 아팠는데, 타이핑 한번 쳐볼게요. 손가락이 아프질 않아요. 바닥면을 세게 밀어치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하비 다운로드가 너무 오래 걸려서 지금 마냥 이것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확실히 전작에 비해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헥사코어 탑재를 하다 보니 전반적인 성능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대신에 인텔이 8세대 같은 경우 발열 관리 잘 못해서 발열 문제가 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뭐 파이널 컷이나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고사양의 프로를 돌리다 보면 발열이 키보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키보드가 엄청나게 뜨거워진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15인치를 구입을 안 하고 13인치 제품을 쓰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전반적인 퍼포먼스 쪽을 본다면은 15인치를 구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아마 2012 정도 쓰셨던 분들이 이 새로운 터치바 탑재된 노트북이 나오기까지는 크게 업그레이드를 안 하셨던 이유가, 큰 업그레이드 CPU 성능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인데, 아마 이번 버전도 상당한 그런 예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초창기 모델의 구입 혜택이 괜찮을 제품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변화가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2012나 2011 제품처럼 오랜 시간 사용해도 뭐 디자인의 변화, 뭐 성능, 그런 큰 개선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현재 구매하려면 무조건 8세대가 들어갈 제품을 구매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저도 뭐 오랜만에 다시 한 2년 만에 15인치를 다시 구입을 했는데 성능은 확실히 그때보다 좀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버터플라이 키보드 개선, 저는 뭐 트루톤 이런 거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어요. 어차피 화면 칼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색감을 맞추는데 그리고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도 한층 더 좋아진 모니터를 제공을 하다 보니 확실히 같은 가격에서는 노트북은 아직 맥북이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선다고 이렇게 느껴지네요.